펀더가 암컷인가요? 아니면 수컷인가요? 썬더는 수컷입니다. 이게 수컷은 왜요? 왜 고양이의 생식기는 수컷 고양이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좀 항상 태생부터. 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좀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병원에 보호자분들 오시면은 네.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펀더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진짜 먹고 싸고 놀고 이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되게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고 네.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건강상의 적신호가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싸는 이야기를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계에서 아주 비뇨기 쪽으로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외과학 박사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비뇨기 관련된 질환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건강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고양이들은 상당히 이제 피해가기가 좀 힘든 그런 저희 집 고양이도 비뇨기 때문에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어머.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좀 비뇨기 관련해서 좀 질병을 얻나요? 그쵸. 사실은 비뇨기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우리가 가장 좀 간과하는 거는 혈뇨를 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됐을 때 우리가 혈뇨를 보내? 그냥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혈뇨를 보는 원인은 혈뇨는 어떤 증상이지 진단명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그 질환은 비뇨기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 가서 혈뇨 안 멈추는 약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네요. 이제 혈뇨는 콧물 같은 거예요. 콧물이 난다. 근데 콧물 나는 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인지 단순히 내가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뭐 축농증이 있다든지 이런 원인이 다 다양한데 콧물이라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뿐이고 혈뇨도 그런 증상 중에 하나고 잔뇨, 이렇게 계속 찔끔찔끔 싸는 증상, 빈뇨, 아니면 배뇨 곤란, 배에서 취하는데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징후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가 치료했는데도 예후가 불량해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혈뇨를 보는 가장 많은 원인은 좀 어떻게 되나요? 혈뇨를 보는 원인은 사실 실질적으로 다양한데 예를 들면 세균성 방광염이라던가 아니면 결석 아니면 정말 비뇨기계에 발생한 종양 때문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연령이나 또 품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요. 노령견이라고 한다면 조금 종양 발생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고 어린 연령에서는 뭐 결석이라던가 세균성 방광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노령이라고 해서 세균성 방광염이 아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혈뇨를 보이는지를 보고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있으세요. 펀더가 암컷인가요? 아니면 수컷인가요? 썬더는 수컷입니다. 아주 그냥 활발한 수컷이에요. 왜요? 이게 수컷은 왜요? 이 수컷 고양이들은 비뇨기 관련된 그런 질환에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되게 높은 편이고 거의 이제 고양이들 중에서 한 70% 정도는 그런 증상이 정말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 정도 차이지 한 번쯤은 사실 겪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70%면 진짜 많은 고양이들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약간 항상 고양이들, 수컷 고양이들 질려볼 때 왜 고양이의 생식기는 수컷 고양이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좀 항상 태생부터. 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지 좀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수컷 고양이의 요도 직경에 있기는 해요. 요도 직경 자체가 너무 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찌끄러기들, 아주 작은 결석사들 이런 것만으로 요도 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수컷 강아지도 요도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암컷과는. 그래서
방광에서부터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곡선 형태를 갖고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수컷 강아지에서는 그 오스페니스라고 하는 뼈를 갖고 있어서 그 뼈 안쪽으로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위의 요도 직경이 가장 좁아요. 그래서 결석이나 작은 돌들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부위에서 폐색을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컷 강아지들이 조금 더 취약한 요도를 갖고 있죠. 그렇구나. 일단 암컷보다는 수컷들이 조금 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제 폐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암컷들은 조금 괜찮은가요? 비교적 안전한가요? 암컷 강아지라던가 암컷 고양이에서는 요도 길이가 조금 더 짧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컷보다는 세균성 방광염에 조금 더 취약한 요도를 구조적으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우리 암컷들이 조금 더 감염에 취약하고 오. 수컷들은 막히는 게 조금 더 위험하다. 그게 서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줌을 못 싸는 건 정말 응급상황이거든요. 오. 오줌을 못 싸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네. 정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잘 체크를 하고 언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소변을 못 보면은 위험한 거예요? 몇 시간? 아니면 막 한 2, 3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2, 3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루에 제가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긴 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소변을 놓지 않았다? 그럼 이건 정말로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횟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완전한 폐색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찔끔찔끔 여러 번 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찔끔찔끔 싼 총량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계속 방광 속에서 폐색이 유발되면서 축적이 되면서 팽창이 되고 있는 응급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라서 얼마만큼을 누는지 또 반드시 같이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횟수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 거네요. 결국 우리 비뇨기라는 건 신장서부터 요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광이 계속적으로 팽창이 되게 되면 신장에서 만들어낸 오줌을 방광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신장도 부풀면서 신부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도 망가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니면 정말 방광이 부풀면서 누출이 발생하면서 복강으로 요가 샌다라던가 정말 응급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강아지들 키울 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소변을 눈 지가 얼마 됐다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얘가 불편하네, 이상하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소변 마려우면은 동동 가고 싶고 그죠? 그런 이런 거 느낌이 하잖아요. 있더라. 근데 네.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변 실수나 이런 것들 좀 잦아져요. 실수를 해요? 네, 이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세를 취하고 한 시원하게 누고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누고 나와서도 또 마려우니까 또 찔끔 누고 찔끔 자세 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작게 군데군데 소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좀 심해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한 그 표시를 자기가 하거든요. 고양이들 중에서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팔만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화장실에. 그래서 아우. 오. 아우. 아우. 고양이. 아우. 아우. 이렇게 울면은 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데려가죠. 아니 근데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생리를 혈뇨로 뭔가 착각할 수도 있고 막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암컷 강아지에서는 생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중성화하지 않은 아이들에서 이런 생리가 동반됐을 때의 차이점은 발정기가 왔을 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유선이 같이 좀 부어오른다던가 생식기의 부종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의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항상 주기적으로 맞는 건 아니라서 아이들마다 개체 차이는 있지만 그 시기 때쯤에 우리가 혈이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좀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도 애기 아예 한 달 안 데리고 와요. 또 혈뇨 보는데 또 피오 좀 싸는데
예전에 먹었던 약 잘 들었어요. 예전에 먹었던 약 주세요.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는데. 진짜. 이거 왜냐면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픈 동물이나 예민한 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라서 예전이랑 똑같으니까 또 이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그렇게 약을 지어주고 여기 병원 원장님은 가면은 검사 많이 안 하고. 검사 안 하고 그냥 약 지어달라면 약 지어주고 여기 너무 좋은 병원에 양심병원이에요 라고 하면은 보호자분이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는 나의 소중한 반려가족이에요. 최근에 봤던 2살짜리 애기는 너무 어린 연령에 항생제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되면서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진을 하다 보면 혈뇨를 어렸을 때 종종 봤었다. 그때마다 약을 먹으면 좋아져서 약을 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살인데도 지금 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슈퍼박테리아를 우리가 계속 치료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와, 그냥 들으면서 좀 반성했어요. 저도 병원 가면은 맨날 검사를 하라고 하시지. 왜냐면 검사가 좀 비싸요. 약간 제 느낌에 좀 그렇죠. 비싸가지고. 네네. 저번에 그 약 주셨는데 이번에 또 검사를 해야 되나요? 막 또 다른 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고 검사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치료하던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종양도 정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엔 너무너무 다양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들이랑 살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전공이 이제 엔지니어링이어가지고 우와. 정말요? 공대생이었는데 그럼 약간 공대 여신이랑 그 진짜 여신이죠. 아니 그게 공대생. 아니 근데 오늘 근데 완전 반전 매력이잖아요. 이거를 아직 떨쳐내지 못하셨는지 네. 체크무늬 치마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크무늬 남편. 그러네요.